안녕하세요. 저희는 학교는 다르지만 국난 극복을 논할 때만큼은 하나가 되는 3팀 샤서 강원입니다. 저희는 이익주 교수님의 기조 강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희생을 중심으로 바라본 한국의 국난 극복 역사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저희는 총 4가지의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해봤는데요. 일단 저는 베트남에서 온 탐이라고 합니다. 제 티셔츠에 있는 그림이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의 추모탑인데요. 제가 발표를 맡은 부분은 민주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저는 베트남에서 온 타오라고 합니다. 저는 한강의 기적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중국에서 온 임굉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분단의 극복에 대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안별이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희생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매주 온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현장 답사, 도서관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담당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또한 국난 극복 바로 알기 카드 뉴스와 SNS 손글씨 챌린지를 통해 한국의 국난 극복 역사와 희생의 의미를 다른 친구들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화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지금 민주화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학을 전공한 한 학생으로서 저는 5.18 민주화 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과 함께 독재 체제가 무너지자 국민들이 민주화를 꿈꿀 틈도 없이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군사 정변을 일으킨 후 전국구로 계엄령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항거하기 위해 전국에서 일반 시민과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벌어졌던 광주항쟁이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시위를 하자 계엄군은 무차별적 폭력으로 진압 작전을 펼쳤는데 이 충돌 과정에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희생당한 가족, 친구, 이웃을 보면서 더 많은 광주 시민들이 분노했고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비극이라고 불릴 정도의 광주운동은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청소년이라는 점이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민주주권을 갈망하여 적극적으로 항쟁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 학업과 청춘을 포기한 대학생들도 있었지만 정말 무고한 10대 청소년들도 무차별적으로 살상을 당해 오늘날까지 그 아픔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광주운동에 있었던 희생은 희생자 수에서 볼 수 있는 육체적인 희생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젊은 나이의 포부와 앞으로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나라의 보다 민주적인 미래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이들의 정신적인 희생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5.18 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성공을 알리는 운동이 아니었지만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고 오늘날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든 역사적인 운동입니다. 또한 이 운동은 기층 민중을 변혁 주체 세력으로 굳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화를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독재의 재체가 국난이었다면 5.18 같은 민주화 운동은 그 국난을 극복하는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왜 안 나지? 소리가 왜 안 나? 한강의 기적행. 네, 다음에는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에 걸친 서독의 경제 발전은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유래하기 때문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6.25 한국전쟁 이후부터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까지 나타난 반세기에 이르는 급격한 한국의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용어이지요.
한국 전쟁을 거친 이후 한국은 국토 전체가 황폐화되어서 다른 나라의 운조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세계 최대의 빈곤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0달러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한국이 사용할 수 있었던 자원은 인적 자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족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서독으로 파견된 간호사와 간부, 50도에 달하는 땡볕에서 일했던 중동 근로자, 열악하게 근무한 구로공단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해외에 수출을 하고 귀한 외화를 벌어서 국가 발전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70년대부터 한국의 경제는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기가 시작했습니다. 1990년에는 국민소득은 10,000달러를 달성했는데 이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와 피의 땀으로 이루어낸 시민연대의 숭고한 희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리가 왜 안 나지? 소리가 왜 안 나? 네, 지금은 통일행 열차에 도착했습니다. 네, 1950년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한민족은 분단의 가슴 아픈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두 나라로 분단되었고 70년이 넘는 지금까지 체제 경쟁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희생은 계속되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통일을 갈망하며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포기했고 북한으로 넘어가 남북의 분단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올림픽 선수들은 남과 북의 화합을 위해 메달 대신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들만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국민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민족 동포를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각자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곡식, 의류, 의약품 등을 지원하면서 분단을 극복하려는 마음을 보탰습니다. 한국민은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돈과 시간 그리고 기회비용을 희생했습니다. 그 희생은 값진 것이었습니다. 한국민의 희생으로 북한은 체제의 상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대화 요구에 응하였고 대치를 멈추고 타협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잠시나마 긴장 상황이 중단되고 또 상대적인 평화가 이어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화합의 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적 평화 속에서 한국은 내부 경제 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10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합을 위한 그리고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희생과 노력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직까지도 절대적인 평화는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희생 없이 성과도 없다지만 우리는 또 무엇을 희생해야 할까요? 희생 없이 오직 평화를 향한 염원으로 분단을 극복할 수는 없을까요? 동아시아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가 깃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한강의 기적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국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마스크가 바로 그 상징이죠. 코로나19가 제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현재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희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 종사자, 공무원, 의료진 등의 방역 인력분들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렇게 업무 과중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방역 인력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수면장애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대응 인력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덕분에 챌린지를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신다면 화면 속의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의료진을 엄지발가락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한 코로나19 체험수기 입상작 중 일부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몸과 마음의 건강을 희생하는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한 처우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다행히도 정부와의 극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대응 인력을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역 인력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물론 그 희생을 전부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거나 희생을 당연시 여기기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건강하고 건전한 문화로서 희생 정신이 자리 잡는 것이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료진의 희생뿐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분들, 또 교육 공백을 느끼는 어린이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사소하고도 커다란 희생은 셀 수 없이 많죠. 국민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온택트 문화를 가져가면서 교육 공백을 해결하고 소통하고 백신 접종률 증가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되찾는 등 우리의 희생도 점차 줄어들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하게 현재의 국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희생 정신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결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각자가 알아본 국난 극복을 위한 희생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국난이 발생할 때마다 어떤 희생 정신으로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야 할지 같이 고민해 봤습니다. 민주화 운동과 한강의 기적 통해 얻은 교훈은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그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분당 산황과 코로나 보며 특정 집단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단합하고 협동하는 건강한 희생 정신이야말로 국난 극복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난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국난의 극복에는 항상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희생 정신은 원래 있었던 본능이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민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언제 어떻게 국난이 생겨도 한국은 그 힘을 발휘해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국난 극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행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난제가 있을 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극강의 단합력을 발휘하여 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신입니다. 지금까지 샤서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